첫 번째 경기 입스위치 타운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강한 압박과 공격성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성향에 가까웠다.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과 유연한 전술 변화가 장점인 팀. 다만 입스위치의 전술이 늘 압박을 동반하는 편이라서 상대의 탈압박과 역습에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공격에서는 텐백만 아니면 공세가 안 통하는 형국은 아니긴 한데 문제는 리버풀의 전력 차이를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가 될 듯. 팬들이 슬롯 감독에게 원하는 것은 역시 중앙에서의 빌드업 체계라고 할 수 있을 듯. 클롭 감독 시절에는 빌드업을 아놀드에게 의존하면서 경기가 크게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슬롯 감독이 4-2-2-2로 분류되는 식으로 프리시즌 운영을 하는 등 페예노르트에서 보여준 중앙 강화를 시도하면서 결과를 나름 챙기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리버풀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입스위치가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화력을 상당히 높게 쳐줄 수는 있는 편. 다만 강호들의 탈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리버풀도 공격적인 성향이라서 입스위치가 이를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전력 차이는 꽤 크다고 할 수 있을 듯.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에도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1차적인 압박의 강도가 높고 잘 짜여진 편이라서 아스날이 늘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울브스 상대로는 보여준 바 있다. 일단 최근 울브스 상대로는 5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사실. 물론 왼쪽 측면 진첸코의 수비적인 역량이 심각한 것은 팀의 약점이긴 한데 아스날이 공격력이 올라오는 것을 기대해야 할 듯. 울브스도 상당히 압박 전술에 강한 편이다. 특히 울브스는 황희찬을 필두로 한 공격진들의 활동량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편이기도. 다만 이 때문에 선수들의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문제는 있고 수비수들의 민첩성도 아주 좋은 유형의 팀은 아니기도 하다.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이라고 보는 것이 편할 것. 아스날 승리로 보인다. 아스날이 울브스를 상대로도 강한 1차적인 압박을 바탕으로 다득점에는 쉽게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아스날의 왼쪽 측면은 늘 수비적인 약점이 뚜렷한 편인데 이를 바탕으로 역습 상황에서 울브스가 득점을 하나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세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버튼의 경기력은 제법 지루하다. 4-4-2와 롱볼로 나서면서 뻥축구 형국에 가깝기 때문. 물론 정교한 세트피스 전술로 이를 커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고 홈에서는 리버풀이나 첼시 같은 팀들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보여주는 능력은 파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성이 있는 편. 브라이튼의 새로운 감독인 휘르첼러는 상당히 적극적인 공간 침투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드필더들도 박스로 자주 침투하는 편인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4-0-6 전형이 되는 등 포메이션이 파괴되는 경우가 제법 잦다는 것. 결국 브라이튼의 전술적인 흐름에서 수비적인 규율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고 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 무승부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 매치다. 사실 경기 내용은 브라이튼 쪽이 더욱 좋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문제라면 브라이튼의 극단적인 공격성이 결국에는 수비적인 규율에서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실 에버튼이 파울을 기록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공격적인 팀을 잘 제어하는 면모도 보여주었다는 점. 네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사우샘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수비진 뎁스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시즌 에너지 레벨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뎁스가 부족해서 약점이 크게 드러났던 것을 감안하며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다만 이삭이나 머피 등 프리시즌의 공격진의 성과는 상당히 좋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특히 압박 전술은 뉴캐슬의 홈에서 잘 통하는 면모가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우스햄튼은 상당히 지공을 중심으로 하는 편이 강하다. 원정에서도 6할 이상의 점유를 가져가는 것은 기본인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배후 공간을 상당히 내주거나 강호와의 압박 싸움에서 패퇴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이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지난 시즌 입스위치와 레스터 두 챔피언십 최상위권 팀에게는 전패를 했고 3골 이상의 실점을 내준 것도 3차례나 있었다. 뉴캐슬 승리를 기대해보면 좋겠다.
일단 수비진의 뎁스 자체가 망가진 상황에서는 뉴캐슬이 그다지 수비적으로 안정성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다만 홈에서의 기세나 압박 전술에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편이고, 특히 사우스햄튼은 챔피언십에서도 강호들을 상대로 압박과 주도권 확보라는 점에서 약점이 있었다. 다섯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누누 감독 체제에서는 후방 빌드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역습 상황에 엘랑가나 모건 깁스 화이트 같은 선수들을 잘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공격적인 역습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전력. 다만 노팅엄의 문제는 수비인데 단순히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플레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머스가 압박하는 상황에서의 대등 능력에 의문이 가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 본머스는 상당히 압박 라인이 높다. 특히 상대를 맨투맨 압박하는 능력치는 탈압박 능력이 부족한 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특히 중하위권 상대로는 공격 조립과 몰아치는 공격력이 상당히 좋았던 편. 물론 높은 배후 공간을 내주는 위험성이 있는 팀이라는 건 변함이 없겠지만 공격에서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팀이 약속되어 있는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있다. 본머스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압박을 매개로 상당히 몰아치는 형국을 잘 만드는 편이다. 이는 하위권 팀들이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치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물론 노팅엄의 간결한 압박이라는 점이 본머스의 수비를 어느 정도 위협할 수 있는 플랜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